XBR을 따라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계행 및 열 작성 방법을 이해하고 레이블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작성한 재고 자산 주석에 레이블을 변경하고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수익 및 기타 비용 주석을 작성하고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합계열과 합계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계열은 표를 만들었을 때 가장 우측에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합계행은 보통 표 사이나 마지막에 만들어 넣는 부분입니다. 먼저 합계행을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행이 합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표 속성에서 합계를 나타내는 행 요소를 합계가 되어야 하는 각 요소와 동일한 레벨로 작성하고 주석 항목 표현 속성에서 합계 레이블을 선택해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합계를 나타내는 행 요소를 합계가 되어야 하는 각 요소의 상위 레벨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상위 요소가 하위 요소들의 합계임을 나타냅니다. 합계행을 사용한 사례를 찾아보면 합계행을 동일 레벨로 작성한 경우와 합계행을 상하위 관계를 사용해서 표현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계열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합계열은 합계행과 달리 별도 요소로 작성하지 않고 표 속성을 이용해서 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표 속성의 열 요소 중 첫 번째 구성 요소를 클릭하면 합계열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계열을 사용하게 되면 표의 합계열이 표의 마지막에 들어오게 됩니다. 합계열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게 되면 합계열이 숨겨집니다. 합계열은 숨겨지는 것일 뿐이지 삭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합계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본문이 작성되는 방법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 본문도 표와 동일하게 행 요소와 열 요소를 결합해서 태그가 작성됩니다. 별도 재무상태표의 유동 재고 자산을 태그로 간략히 나타내 보았습니다. 태그 내용을 보면 계정 과목을 행요소로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 축과 별도 재무제표 구성 요소를 열 요소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 작성 시 표에서 사용한 유동재고 자산의 합계열에서 사용하는 열 요소를 확인해 보면 재무제표 본문에서 사용한 열 요소와 동일하게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 축과 별도 재무제표 구성 요소를 열 요소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계 열 요소의 경우 본문과 주석에서 같은 요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행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 태그가 중복되어 작성되지 않고 동일한 태그를 본문과 주석 간 혹은 주석과 주석 간에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주석에서 별도로 유동재고 자산의 금액을 입력하지 않았지만 재무상태표에 이미 입력된 금액이 공유되어 입력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값이 공유되기 때문에 본문이나 주석 한 군데서 값이 변경되면 공유하는 모든 부분에서 값이 변경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재고 자산 주석의 설계 내용을 살펴보면 각 표의 합계열을 나타내기 위해 연결 또는 별도 재무제표 테이블의 요소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계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계열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의사항은 가능하면 합계열을 숨기지 말고 보이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합계열에는 동일한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주석 간의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기 때문에 각 금액을 합계한 금액과 자동으로 입력된 합계 금액이 다르게 나온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계열은 숨겨졌다고 해서 금액이 입력이 안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계열이 보이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차입금 주석에서 합계열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사채 포함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주석에서는 차입금 사채 포함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합계열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정가치 주석을 삭제하고 차입금 주석의 금액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삭제 후 차입금 주석에서 계정 과목 금액을 변경합니다. 합계열을 다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숨겨져 있던 합계열을 다시 열어보면 과거에 입력된 값이 그대로 입력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상태에서 XBRL을 생성하게 되면 숨겨져 있던 부분도 XBRL로 생성이 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금액의 입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합계열을 숨기지 말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합계열을 별도로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합계열 사용 여부 속성을 통해 보여지는 합계열만을 사용하고 별도로 합계열을 구성 요소로 추가하여 작성하면 안 됩니다. 기존 DSD 공시 내역의 단순 중간 합계의 경우 열을 추가해서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기존 DSD 공시에서는 공시되지 않았어도 단순 합계 금액의 경우 합계열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계열과 행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레이블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이블을 사용해서 이름을 변경하면 XBRL의 내용이 좀 더 읽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요소에 여러 개의 레이블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레이블별로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 레이블에 따라 해당 요소가 기초 계정 과목인지, 기말 계정 과목인지, 합계 금액인지, 양수나 음수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은 일반적인 이름으로 표준 요소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한 이름입니다. 별칭은 기본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이름으로 별칭 1은 간략한 이름에, 별칭 2는 상세한 이름에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기초와 기말은 변동 내역을 표시하는 주석에서 동일한 계정 과목을 기초와 기말로 나누어 표시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순액과 합계는 해당 요소가 어떤 금액들의 순액이나 합계 금액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음수 레이블은 금액을 표시할 때 음수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레이블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의사항은 음수 표시는 레이블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XBRL 작성기에서 작성된 표의 금액을 입력할 때 입력은 양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요소는 대부분 차변 요소인지 대변 요소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 요소이나 대변 금액을 입력하는 경우나 대변 요소이나 차변 금액을 입력하는 경우에만 음수로 입력합니다. XBRL 작성기에서 음수 표시가 필요할 때는 입력을 음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블 속성으로 음수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각 요소에 부여된 기본 속성이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요소가 총액을 나타내는 계정인데 레이블을 순액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순액 계정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요소가 차변 계정인데 음수 레이블을 선택한다고 해서 계정 자체가 대변 계정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유의사항은 동일 표현 속성의 레이블은 같이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기본 레이블을 제외하고 레이블은 회사의 목적에 따라 변경하면 됩니다. 하지만 변경 시 각 주석에 사용된 같은 요소의 같은 레이블은 동시에 변경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요소에 각각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표현 속성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재고 자산 주석에서 레이블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DSD로 작성된 계정 과목과 XBRL 작성기에서 계정 과목의 이름이 다르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 금액 세부 내역의 이름도 다르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레이블을 사용해 각각의 이름을 동일하게 변경해 보겠습니다. 우선 설계된 내역을 확인해서 기본이 아닌 레이블로 된 부분을 확인합니다. 기본 레이블이 아닌 부분들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XBRL 작성기에서 재고 자산 주석표 속성을 클릭해 주세요. 열 요소부터 레이블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변경해야 하는 요소를 선택하세요. 변경해야 하는 요소의 주석 표현 속성을 확인하세요. 열 요소의 주석 표현 속성을 변경해 주세요. 설계상 변경된 이름을 확인하고 해당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한글 이름을 입력합니다. 영어 이름도 마찬가지로 작성해 주세요. 나머지 열 요소도 변경된 레이블로 작성합니다.
행 요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변경해 주세요. 재고 자산 계정은 주석 표현 속성으로 합계를 사용합니다. 설계상 변경된 이름을 확인하고 해당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나머지 행요소도 변경된 레이블로 작성합니다. 재고 자산 주석의 레이블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재고 자산 주석의 금액 등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XBRL 작성기에 엑셀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해서 XBRL 내용을 엑셀로 변환해 주세요. 변환된 엑셀 파일을 열고 재고 자산 주석을 찾아주세요. 기존의 DSD 파일 작성용 주석 작성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에 XBRL에서 변환된 내용을 붙여 넣어주세요. 기존 주석 양식의 내용을 XBRL 양식에 입력해 줍니다.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 자산의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도 입력해 줍니다. 전기 금액도 입력해 주세요.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 자산의 원가에 대한 기술 부분도 입력해 주세요. XBRL 양식의 금액을 복사해 주세요. XBRL 작성기에서 재고 자산 주석에 붙여 넣어 주세요.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 자산의 원가에 대한 기술 부분도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표를 전기로 변경하고 변경된 표의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재고 자산 주석이 입력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수익 및 기타 비용 주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설계 내용에서 기타 수익 및 기타 비용 주석을 찾아주세요. 기타 수익 및 기타 비용 주석은 D로 시작하기 때문에 표준 주석입니다. 표준 주석이므로 주석 항목 리스트에서 가져오기를 합니다. 주석 항목 리스트에서 주석 항목 코드를 입력해서 주석을 찾아주세요.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 주석을 가져오세요.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 주석이 가져와졌습니다. 이제 표 속성을 열어서 각 요소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단위를 변경합니다. 먼저 열 요소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설계 내용을 확인하고 열 요소를 작성합니다. 열 요소 중 장부 금액까지는 표준 주석에 작성되어 있어 공시금액만 추가해 줍니다. 공시금액을 추가합니다. 행 요소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설계 내용을 확인하여 기타 수익의 하위 요소로 배당 금수익 등 계정을 작성합니다. 항목명을 이용해서 해당 요소를 검색 후 작성해 주세요. 나머지 계정들도 설계된 내용의 항목명을 이용해서 작성해 주세요.
기타 비용도 마찬가지로 하위 요소를 작성합니다. 실제 사용하는 계정명에 따라 레이블을 수정해 주세요. 주석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입력 단계를 위해 XBRL 양식을 엑셀로 변환합니다. XBRL 엑셀 양식이 생성되었습니다. XBRL 양식을 기존 주석 작성 양식에 붙여 넣어주세요. XBRL 양식의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입력된 금액 부분을 복사합니다. XBRL 작성기에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전기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 주석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총액 계정과 순액 계정, 단위와 데이터 타입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채 주석을 작성하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